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위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난 일주일 정도 알아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오래간만에 제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사실 옆도 보지 못하고 뒤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맞는 방향인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바쁜 몇 달 동안 뭐 여기저기 이주를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열심히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모처럼 코비드 바이러스의 도움을 받아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제 자신과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가 미준 채널의 컨텐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동안 꾸준히 진화해왔던 미준의 컨텐츠가 조금 장기간 정체해 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주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외부적으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준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제가 100% 쏟지 못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뭐 코비드 바이러스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또 영국에 들어온 지도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미존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당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 주식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요.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하루에 단편 1편으로 마무리 짓고요. 그 밖에 다양한 컨텐츠로 조금 짧은 영상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시리즈 제목은요. 미국 기업 어닝 분석 끝판왕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자세한 분석을 보고 싶으실 만한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따로 그 어닝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금부터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어닝 결과 상세 분석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어닝 발표 이후에 목요일 장에서 지금 주가가 6.75%나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과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엔비디아 주식을 한 줄에도 더 사야 할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굉장히 불편한 정보가 어닝 결과에 녹아져 있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어닝 결과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기업 어닝 분석 끝판왕, 암 없어도 난 괜찮아. 엔비디아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심코 눌러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어닝 서머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시킹 알파의 서머리 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4Q 논갭 EPS가 나와 있는데요. 자, 논갭이라는 것은 갭이 아니라는 거죠. 갭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P&L에 사용하는 이런 수치를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논갭을 조금 더 중요한 수치로 인정해주는 이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논갭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즈니스 영업 상황을 자세하게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결과는 논갭이 지금 기준이 된 것 같고요. 4분기의 논갭 EPS는 1달러 32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 10센트 정도가 더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수치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매출인데요. 7.64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교했을 때 52.8% 정도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210 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도 초과 달성이 됐고요. 매출도 초과 달성이 됐고 그리고 매출 성장이 52.8%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어닝 발표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왜 주가가 떨어진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요. 제가 엔비디아의 그 뉴스룸에 들어가서 인베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이번 어닝 결과 프레스 릴리즈를 직접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바로 암 인수 포기 소식인데요.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Termination of the ARM Share Purchase Agreement. 그래서 암을 인수하고자 했던 그 동의를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확실하게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2월 8일부로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암 인수 합병권의 협상 종료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번 합병 결렬의 주요 이유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significant regulatory challenge가 있었다.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챌린지를 했다. 도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1.36 빌리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뭐냐면 성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지난 2020년 9월에 체결할 때 성금을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P&L 상에 기록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이 금액이 추가적인 영업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순이익이 이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다음 분기 보고서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 서머리 4분기만 좀 띄어서 숫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굉장합니다. 일단 매출 레비뉴를 보시면요. 자, 4분기의 매출이 7,643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단위가 밀리언으로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7.64 빌리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6억 4,300만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이 수치는요. 지난 분기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도 무려 8%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53% 성장한 굉장한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총이익이라는 것은요, 전체 매출에서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직접 비용이 있습니다.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 건데, 이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그 수익을 총수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수익률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로스 마진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67.0%라는 그로스 마진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분기에도 67.0이었고 그리고 1년 전에는 65.5%였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 그로스 마진이 오히려 더 올라갔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히려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 오버 이어로 보시면 150 BPS가 올라갔다라고 써 있잖아요. BPS는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라는 것은 보통 0.01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0.01%인데 15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가 올라갔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넘어가서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영업 비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총이익이 나오죠. 그로스 프로핏에서 영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것을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오퍼레이팅 인컴을 계산하기 위해서 빼게 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얘기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영업 비용, 즉 세일즈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도 여기 들어가고요. 또 연구 개발비 역시도 여기 포함되고 제반 어드민 비용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값보다는 몇 퍼센트 정도 더 썼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지난 분기에 비해서 5% 정도를 더 썼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22%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보다 8%가 올라갔는데 지금 영업 비용은 5%밖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은 53%가 껑충 뛰어 올랐는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22%밖에 올라가지 않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출이 늘면 늘수록 남아있는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겠구나. 왜냐하면 영업 비용은 매출의 상승만큼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오퍼레이팅 비용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을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오퍼레이팅 인컴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76%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매출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지금 9%나 상승하는
굉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다음은 넷 인컴입니다.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순이익은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작은 자잘한 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수익, 별도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덜 인컴은 넣고 또 어덜 익스펜스는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작년에 비교했을 때 7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 분기보다 무려 13%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Diluted Earnings Per Share, 우리가 흔히 EPS라고 부르는 거죠. EPS는 지금 쿼터 투 쿼터로 보면 13% 정도가 올라갔고요. year over year로 보면 69%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순이익하고 사실 earning per share는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earning per share는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비교했을 때 순이익이 71% 올라갔다면 earning per share, EPS도 71%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69%밖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 의미는 뭐냐면요. 1년 동안 주식의 개수가 약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71% 정도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4분기의 어닝 서머리를 읽어봤는데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76억 4,300만 달러라는 분기 매출은요.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이 달성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이번 분기 실적을 비즈니스 섹터별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비즈니스 섹터는 게이밍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게이밍 쪽의 GPU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그 게이밍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게이밍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역대 최고의 분기 매출 그리고 연간 매출이 이번에 또 달성이 됐습니다.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엔비디아의 게이밍 분야는 아직까지도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분기 매출이 무려 3.42 빌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전년 대비해서 37%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연간 매출은 더 좋습니다. 12.46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61%에 달합니다. 자, 그만큼 아직까지 게이밍 쪽의 엔비디아 스토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게이밍 안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매출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칩이 있잖아요. 이 칩의 매출량도 게이밍 쪽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즈니스 섹터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역대 최고 분기 그리고 연간 매출 실적을 이 분야에서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자, 분기 매출이 지금 3.26 빌리언이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를 우리가 게이밍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막상막하죠. 3.42, 3.26 따라서 머지않아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게이밍을 넘어설 날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기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71%나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클라라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휴먼 게놈 시퀀싱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분야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인데요. 자, 이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분야 역시도 역대 최고 분기 매출 그리고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비즈니스 영역 중에 세 군데에서 최고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자, 분기 매출이요. 643밀리언입니다. 앞에 두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100%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비즈니스 섹터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옴니버스를 이번에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토모티브 그리고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일하게 분기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이제 테슬라처럼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칩 부족 현상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부족 현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지금 엔비디아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도 들려오는데요. 제규어 그리고 랜드로버와 이번에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요,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 중에서 이 자율주행 쪽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닝 서머리 2022년 회계년도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분기 그 3개월뿐만이 아니라 전체 12개월을 더 돌아다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매출을 보시면 작년 대비 61%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총 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무려 120 베이스 포인트가 상승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65.6%였는데 올해는 66.8%로 수익률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영업 비용 같은 경우는 작년 4,144밀리언에서 5,279밀리언, 그래서 27% 정도를 더 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6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영업 비용 같은 경우는 27%밖에 향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그래서 87%나 성장을 했습니다. 넷 인컴 역시도 79%나 성장을 했고요. 자, 이번에 어닝 퍼 시어 같은 경우는 78%,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 인컴 성장보다 어닝 퍼 시어의 성장이 1% 정도 더딘 이유는 그동안 1년 동안 주식이 추가적으로 약간 발행이 되면서 주식의 수가 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의 연간 매출이 이번에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269억 1,400만 달러를 만들어내서 단 1년 만에 만들어낸 매출로는 엔비디아의 역대 최고 매출이 회계년도 2022년에 달성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이던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회계년도 2023년을 이제 엔비디아는 시작하고 있거든요. 과연 1분기부터 어떠한 성적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좀 요약을 여기 해놨거든요. 일단 매출을 보시면 약 81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요, 4분기에 지금 76억 4,300만 달러였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보다도 현저히 좋은 수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5%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한 분기만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76억 4,300만 달러가 역대 최고 매출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역대 최고 매출을 다시 갈아엎고 81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수치를 이번에 1분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총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자, 갭 그로스 마진은 65.2%, 논갭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67%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4분기랑 같다는 겁니다. 현생 유지가 가능하다.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업비용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과의 인수합병이 결렬이 되면서 디포짓으로 냈던 1.36 빌리언이 되돌려받을 수 없는 이런 돈이 됐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죠. 빌리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을요, 이제 회계상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3년 회계분기 1분기에 갭 영업 마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업 비용으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36 빌리언이라는 커다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논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갭에만 지금 영업 마진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정리합니다. 자, 4분기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평을 4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요, 이제 사이클이 없는 반도체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분기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것도 없고요. 뭐 좋다 나빴다 이런 사이클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기업으로 보기보다는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이렇게 사이클이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는 이제 일반 반도체 기업을 평가하는
하는 그런 그 프리미엄으로는 계산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게임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화폐, 메타버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거든요. 이렇게 매출이 다각화됐다는 것은 그 리스크도 점점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나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혁명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때 엄청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사실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을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직 실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메타버스 하지만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엔비디아가 진출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속적이고도 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누가 되든 그 뒤에는 칩을 팔고 앉아있는 엔비디아가 있을 것이다. 제가 한 2년 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 드릴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투자 가치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미국 서부로 달려갔죠. 그때 이제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 금광을 캔 회사들이 아니라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곡괭이를 파는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속화는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죠. 과연 어떤 기업이 자율주행의 1등이 될런지,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의 1등이 될런지, 어떤 기업이 클라우드의 1등 기업이 될런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누가 승자가 되던 그 뒤에는 엔비디아가 칩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굿 베이비, 배드 베이비라는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스토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지낼 때, 직원들한테 많이 해준 얘기인데요. 우리가 좋은 베이비, 그러니까 좋은 아이, 그리고 나쁜 아이라고 잘 부르지 않죠.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있어도 우리가 베이비를 가지고 얘는 굉장히 좋은 아기야, 얘는 나쁜 아기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아기, 나쁜 아기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아기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표현해주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운을 복돋아 주면 결국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새롭게 태어난 그 갓난 아이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이러한 피드백을 주게 된다면 그 아이는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면요, 세상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 우리한테 달린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내 계획이 잘못됐어, 내 계획이 처음부터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상의 계획은 태어났을 때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만든 스스로의 계획을 믿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느냐,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전부터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나중에 암과의 그 인수합병이 결렬이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가면 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시기가 지금 딱 왔거든요.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아이,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라고 믿으시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